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1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무래도 비중이 좀 달라졌죠. QQQ 비중 따라서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항상 그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랑 엔비디아가 많이 튀었고 메타도 브로드컴보다 더 비중이 커졌습니다. 알파벳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가 어,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엔비디아보다 알파벳이 좀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보통 수요일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어, 다시 월요일날 빠졌죠. 그리고 화요일 빠지고 수목금 치고 올라갔습니다. 마치 그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굳이 리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지난주 그 나스닥 움직임, 그 NQ 움직임이랑 비슷하죠? 네, 그런 상황이고, 신고점 만들었고요. 뭐 여기까지만, 목요일까지만 해도, 신고점을 만들기는 좀 어렵나라고 봤는데,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뭐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무방한 상황입니다만, 이 지지선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과연 이 그 전고점이죠. 전고점이 사실 목요일에 살짝 깨졌지만 이 전고점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오히려 얘보다는 어, 얘가 좀 더 의미가 있는 정거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를 받은 검증이 된 두 포인트로부터 검증이 된 여기를 프라이스 레벨로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올라가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보시면은 여기 세로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렸죠. 좀 전에 그리는 거 보셨을 텐데 어, 지난주에는 여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를 두고 봐야 돼서 그러지 않았는데,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도 빠지면서, 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내려왔을 때 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굳이 그릴 필요는 당장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영향을 받았지만, 뚫리는 게 컨펌이 된 상황이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그런 상황이라서 이 두 개의 얘하고를, 어, 이중 지지 받아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깨져 나와서 컨펌 됐지만 다시 거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도 일단 여기서 계속 지지선으로 사용되다가 뚫리고 나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뭐 그 채널 상한선이 두 개가 거의 가깝게 몰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트렌드 라인까지 하나 더 가세를 하면은 여기에서는 강하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432 이 정도 아니면은 뭐 429 뭐 이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쯤에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방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415.32가 일단 강했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410 초반대로 빠져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CPI 있죠?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어제 퓨처스 어널리시스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그 어, 강한 넘버가 나온다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에 어, 동조하지 않는 그런 강한 반전이 생긴다면 CPI도 충분히 어,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CPI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FOMC에서는 이제 뭐 CPI를 안 봐요, PC만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CPI는 CPI죠. 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보면 애플은 다른 주식들하고는 좀 다르게 어, 하락해서 지난 금요일 날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186.99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하고 나서 이 초록색 라인을 뚫지 못하는 그림이죠. 그 볼라틸리티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월요일 날 도지 만들고 화요일 올라갔다가 수요일 더 치고 올라가는 듯 하더니 빠지고 빠져서 금요일에 다른 주식들 많이 치고 올라갔을 때도 그냥 도지 만들고 끝났습니다. 어, 사실 뭐 되게 그 주식시장 바깥에서는 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좋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은 테크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매크로 뭐 뉴스 같은 거 하나 되면은 좀 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줘서 여기에서 금요일에도 여기 파란색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중 지지 받은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초록색 이 라인의 지지를 받은 거죠. 그룹의 연결선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이제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새로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다른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갔으면 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 그려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또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위로 뚫는지 아래 뚫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얘도 지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애플은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생각하는 거 하고 이 초록색 레인지에 갇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 초록색이 뚫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뚫리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바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떨어져도 여기 186.99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죠. 그리고 그 밑에 182.94까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은 지난주에 어, 갭상승했죠. 그 실적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뭐 그 위에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뭐 어,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것도 딱히 통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굳이 로하이를 한다면 뭐 여기에서 이 정도 로하이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로하이를 본다면 걸치고 계속 걸쳐서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고 뭐 여기에서도 지금 도지 만들면서 레퍼런스 그 라인으로 사용을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172.50이 굉장히 강하게 눌리구나. 그리고 170 0.83도 쉽게 뚫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그냥 뚫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눌렸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올라간 것이 그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커버 나오면서 이쪽으로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라인에 계속 걸쳐서 올라가게 돼도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브레이킹 돼서 172.50, 170.83 이 두 개를 브레이크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177.50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려온다고 하면 뭐 다시 이 파란색 라인까지 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하나 더 그려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굉장히 기울기가 비슷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뭐 여기서 내려오면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얘는 로우 하이죠? 로우 하이 레퍼런스와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서, 아래쪽에서는,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서는 이 위에 177.50 라인,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존은 전고점이 아직 있죠. 다른 주식들, 제가 다루는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지금 신고점을 만들고 역사적 신고점 만드는 주식들이 대부분인데 아마존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들도 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177.50 라인 그리고 그 위를 뚫고 올라가면 또 다른 레퍼런스들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있는데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한 번에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게 실적을 한번 치고 올라가 가지고 엔비디아처럼 쭉쭉쭉쭉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존은 170.50 밑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네 번째 소개하게 되네요. 엔비디아 지난주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 프라이스 채널 새로 그렸죠. 이 프라이스 채널 새로 그렸는데 여기에서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그것과 평행한 2포인트들 따라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라인에 저항을 받을 것인지 뚫고 올라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갭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면 얘는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뭐 이 포인트까지 패러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 채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으면 월요일은 이 프라이스 채널 상한선에서 가운데에서 레퍼런스로 쓰였고 화요일에 저항선으로 쓰였죠. 저항 받았고 여기서 저항 받았고 수요일도 저항 받았고 목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에서야 겨우 뚫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걸쳐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서 지금 하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려놨던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트렌드 라인이고 그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떨어지긴 할까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실적까지는 떨어지진 않겠죠. 다음 주 실적이 다음 주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죠? 21일 다음 주네요. 예, 21일이 실적이죠. 그래서 적어도 엔비디아가 떨어지려면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오거나 뭐 실적이 별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지만 실적이 좋아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500대일 때 750 간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리바이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라면 750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750까지는 일단은 뭐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주 반, 21일이면은 이제 열흘인데, 트레이딩 데이로는 한 8 트레이딩 데이스 남았는데, 8 트레이딩 데이스 21일이면 언제죠? 여기 이쯤인데, 이쯤까지 가서는 뭐 50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죠? 각도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지금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도 팔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파른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서 이 상한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21일 정도 되면 컨트롤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따라간다고 하면 21일에는 상한선이 어디죠? 779.55까지도 가능하고, 뭐 800까지도 가겠네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 요거 그 밑에 있었던 거, 이렇게 돼 있었던 거가 조금 넓힌 거 말고는 뭐 딱히 다른 새로운 트렌드 라인이나 어떤 라인들이 없습니다. 프라이스 레벨들이. 여기에 있는 이 신고점들 찍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한번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흔들린 거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히 새로 어떤 레퍼런스 라인들을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알파벳 보죠. 알파벳은 그 실적 이후로 훅 빠진 바람에 순위에서도 밀려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 이후에 이전에는 볼라틸리티까지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쓰인 이 트렌드 라인이 그나마 여기선 지지선으로 계속 월화수 쓰였고 완전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에 다시 상승 무드를 보였고 금요일날 휙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전저점 볼 수 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전저점에 이런 자잘한 포인트들이 뭐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포인트들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에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넘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고점은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여기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 만들어 놨던 거, 이것이 조금 레퍼런스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5일 동안 이것을 벗어났던 게 한 방에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을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151.55 라인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었죠. 거기가 강해 보이고요. 여기서 지지받은 거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어렵다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가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가도 다시 빠져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올라가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메타죠. 네, 메타도 끝에서 맨 끝이었다가 끝에서 두 번째까지 올랐습니다. 메타는 뭐 딱히 새로 그릴 만한 것들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이 정도 해놓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 밑에 아래 위에 렌즈 해놓고 이 렌즈 안쪽에서 이렇게 당분간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주식들 움직임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금요일날 칙칙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목요일날 빠진 것도 없고
뭐 월화 그 빠진 거는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이 빠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받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여태까지 메타하면은 각도다라고 말씀드린 그 각도도 딱히 말씀드릴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선이 하나 더 있다면 뭐 아니네요. 잘못됐죠? 얘를 지우고요. 얘를 레이로 바꿔서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하는 제가 아니군요. 패러렐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뭐 여기에서 이렇게 패러렐하게 가는 선을 그리고 얘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보면 이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이 각도가 유지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눈에 띌 만한 그런 각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후 정도 돼야 이 각도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개의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닿고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요게 로하의 레퍼런스 그려놓은 거죠. 그 오렌지색은 그리고 얘는 트렌드 라인이고 얘도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닿아서 이 세 개의 것들 그리고 당연히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 얘네들이 이제 저항선이 됐고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 그래서 이 에어리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장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이 밑으로 뚫고 내려와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그리고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 이걸 치고 뚫고 더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지난 금요일에 지지난 주죠. 그러니까 지지난 금요일이죠. 여기에서 올라간 게 너무 셌기 때문에 여기를 치고 더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일단 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 프라이스 채널 위쪽과 485.96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패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일단 브로드컴은 워낙 단위가 큽니다. 뭐 얘네들 언제 분할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합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분할을 당분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이 프라이스 채널까지 올라간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 프라이스 채널 상한선에 닿아서 여기까지인가 했는데 갭 상승해서 쭉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요일날 올라갔는데 여기도 살짝 뚫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저항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른 주식들 별로 안 좋을 때 목요일날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구구 하고 떨어졌고 갭 하락해서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이 전고점을 쉽게 뚫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뚫리긴 했지만 이 1281 라인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로 봤지만 여기 어디죠? 여기로 이렇게 전고점으로 놓으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을 선택을 했지만 시장이 이거를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이걸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굳이 이걸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금요일에 저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뚫고 올라갈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프레스 채널의 상한선 두 개의 다른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트렌드 라인이랑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멀리 벌어졌으면 이 두 개를 그냥 통합해서 이거 하나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얘랑 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파란색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얘를 따라 내려갈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다시 쭉 빠져서 내려간 이렇게 시작했다가 176.11에서 지지받고 다시 치고 올라와서 어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개파락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186.01 라인을 뚫지 못하고 어디서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프라이스 레벨의 이중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를 뚫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에 갭상승하면서 비록 도지를 만들었지만 일단 186.02를 넘어서 장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여기서 오히려 지지받으면서 186.01은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른 주식들 같이 오를 때 테크주들이랑 같이 일단 올라갔습니다만 새로 만든 그룹의 상한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룹에 대한 얘기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그룹의 고점을 뚫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걸 뚫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지금 6슬라 라인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1월 30일 날 있었던 고점을 뚫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또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세 가지의 걸림돌, 세 가지의 타스크를 뚫어야 상승 모드로 바뀝니다. 이거 하나 196.60을 뚫어라.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어야 되고 6슬라 라인을 뚫어야 6슬라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 두 개의 이 프라이스 레벨과 다운 트렌드 라인 뚫는 거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못 뚫을 것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6슬라 지나면 이 전에 있었던 그룹의 하한선에 닿을 것인지가 이제 네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순서를 가진 그 해결해야 될 숙제를 풀어야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에 실패해서 더 빠져내려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186.01이 여기에서는 저항선, 여기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으니까 186.01 라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고 176.11도 지난 월요일에 이미 지지선으로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래는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지지선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슬라 라인까지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4월에 여기까지 한번 치고 내려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채널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 뭐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가 채널이 맞겠죠? 그래서 빠져내려오게 돼서 이 채널을 따라서 빠져내려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오슬라 라인까지도 뚫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반전을 할 수 있다면 뭐 다행인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대로 일단 킵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올라갈 때도 여기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 되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강하게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6슬라 라인을 이 두 개의 숙제를 먼저 끝내고 6슬라 라인을 공략을 할 수 있는지가 테슬라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CPI가 있지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최근에 테크주들의 강세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버블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AI 쪽 관련된 분들 얘기로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테크적으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펀더멘탈이 충분히 받쳐준다라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그 유동성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건 좀 버블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터질지는 옛날에 다른 버블들 터졌을 때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버블이 터지는 거랑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버블이 터지는 거는 전혀 시나리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방송이나 글로 설명드리기 어렵긴 한데 제 사석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엔 이랬는데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본인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는데 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만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고요.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